1998년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던 15살 커스티 벤틀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너무너무 착한 아이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1983년 영국 해군 선원이었던 아버지 사드와 엄마 질 사이에서 오빠 존 다음으로 둘째 딸로 태어난 커스티. 평범한 가정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아버지 사드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가족을 향해 욕을 막 하면서 그렇게 과격하게 변해. 손찌검 하는 거나 욕설하면서 갖다 때려 부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남편이 이러니 와이프 질은 돌아버리죠. 매일같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첫째 아들 존과 둘째 딸 커스티가 자랐습니다. 첫째 아들 존은 당연히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남매 간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1998년 12월 31일 그날은요. 겨울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날씨가 화창하니 좋았습니다. 당시 오빠 존은 대학생으로 이날 아침 일찍 휴가 겸 계절에 맞는 열매를 따는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오전 9시 30분경 엄마 질은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더 지나 오전 10시 30분경 집에 있던 커스티는 도서관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 만나서요,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막 옷가게도 갔다가 다이소 같은 곳도 갔다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옆에가 당시 찍힌 CCTV입니다. 엄마 질, 그리고 큰아들 존, 그리고 막내딸 커스티까지 모두 집을 나간 뒤에 오전 11시 15분경 이 아버지 사드가 집을 나섭니다. 당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 모두 집을 나온 거죠. 그리고 이른 오후 1시쯤 큰아들 존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옵니다. 제일 일찍 나갔으니까 제일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약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 30분경 친구와 헤어지고 커스티가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오빠는 얘기해요. 야 커스티, 아까 네 남자친구 전화 왔더라. 너 없다고 하니까 너 오면 전화 좀 달라고 하던데? 이 말에 커스티는 남자친구가 전화해달라고 했다 하니 바로 38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 받네. 뭐 하나? 그렇게 방에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뭐해. 애비 산책이나 시키고 올까? 여기서 애비는 애비가 아닌 이때 이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큰 개. 그렇게 커스티는 2시 40분경 애완견 애비를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산책시키려고. 이때 같이 집에 있었던 존은요. 늘상 많은 남매들이 그렇다고 하죠. 내 여동생이 나가든지 말든지 막 하나하나 관심이 크게 없잖아요. 이때 역시 존 자기 방에서 음악 듣고 TV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커스티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지 어쨌는지 아예 몰랐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커스티는 큰 강아지 애비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에서 3시 5분경 그 모습이 이웃이었던 11살 사라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50분경 사탕을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4시까지도 커스티를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4시 이후부터는 커스티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4시 20분경 집으로 커스티의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계속 둘이 통화가 안 됐잖아요. 4시 20분경 저 커스티 남자친구인데요. 커스티 있나요? 그러니까 이때 존이 커스티 나간지 모르고
야, 커스티, 네 남친 전화 왔다, 야. 커스티의 방문을 열었는데, 없네? 얘 어디 갔대? 언제 나갔어? 보니까 걔도 없네? 목줄도 없는 거 보니 애비 산책시키러 나갔나 보네. 그렇게 오후 5시에서 5시 15분 사이 엄마 질이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도 커스티는 안 들어온 상황. 사람의 촉이. 그러니까 이때 존이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 커스티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까 애비 산책시킨다고 나간 것 같긴 한데 혹시 오면서 못 봤어요? 그렇게 오후 6시가 가까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애가 어디 간 거야? 걔 산책을 몇 시간을 시킨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엄마 질은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친구도 커스티와 통화를 아예 못했잖아요. 같이 있을 리가 없죠. 불길한 예감에 엄마 질은 무작정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곤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존과 엄마 질은 평소 애완견 애비의 산책 경로를 중심으로 막 찾기 시작했고 오후 6시쯤에 집에 온 아빠 사드는 20분 후에 이거 안 되겠다.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 후에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커스티가 실종된 곳이 애쉬버튼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수색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강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요. 옆에 물줄기가 있는 곳이 강이에요. 이 소리의 경찰은요, 바로 아버지 사도와 함께 그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사드가 오바이트 나올 것 같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가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서 토를 해요. 여튼 그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개 짖는 소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다음날 오전 10시 애완견 애비가 발견됩니다. 애비만. 옆에 사진 잘 보시면 가운데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지금 발견 당시 사진이에요. 강가 근처에 있는 한 나무에 묶인 채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애비의 상태는요. 꼬리가 축 처져가지고 눈에 힘도 없고 슬퍼 보였습니다. 심한 탈수 증상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이 애비가 발견된 강가 근처, 이 나무, 여기는요. 불과 어제 경찰과 가족들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커스티! 커스티! 소리 지르면서 찾았던 곳이었어요. 강아지가, 개가 자기 가족들 소리 혹은 사람 소리가 들리면 짖기 마련이지 않나요? 커스티가 실종된 게 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실종돼서 어제 찾았는데 강아지만 오늘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느 정도 짖을 힘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소리 다 들었을 텐데 왜 그때 짖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도 애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니 짖지도 않고 있었다면 검은색 개였으니까 큰 확률은 아니지만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안 짖었지? 이상하죠? 또 하나, 당시 애비가 발견된 장소는요. 커스티의 집과 불과 3분 거리였습니다. 커스티는 어딨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 이상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애비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수풀이 있었는데 그 수풀에 웬 여자 속옷 위아래가 6피트 정도의 높이에 하나하나 걸려져 있네.
그런데요, 경찰도 촉이 있잖아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 속옷이 왜 이렇게 깨끗해? 속옷이 땅에 닿은 적이 없는 듯 흙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 찢어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속옷이 걸려있는, 약간 누군가 인위적으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걸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아,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범인 나름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놈이 잔머리를 씀으로써 우리한테 단서를 주고 있네. 멍청한 놈. 경찰은요, 이 범인 무조건 이 커스티, 이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 강아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선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 남남이나 그랬다면 커스티를 해하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애비 같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애비는 묶어서 살려뒀지? 범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걔가 왕! 하고 짖어버리면 바로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살려뒀단 말이죠. 또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니 혼선을 주기 위해 속옷을 걸어놨습니다. 왜? 강간처럼 보이게 하려고, 외부인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고. 즉, 의외로 가까운 사람. 여기서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도대체 강아지 애비는 왜 안 짖었을까? 이걸 경찰이 실험을 한 거예요. 애비를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묶어놓고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인원이 커스티, 커스티 이름 부르면서 찾는 신용을 한 겁니다. 짖나 안 짖나 보려고. 그런데 와, 이 애비 안 짖는 거예요. 안 짖어. 이 말은 사건 당시도 애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안 짖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짖었다. 안 짖은 이유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짖었을 때 엄청 맞았다거나 이 강아지 나름 어떤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데, 이 강아지 애비 마약 검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상은 없었어요. 경찰은요, 이 커스티 가족들도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막내딸 죽이고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 전체에 피, 혈흔 검사, 루미놀 검사도 하고요. 가족들 몰래 집 안에 도청 달아가지고 도청도 하고요. 위치 파악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르게 특이점은 없었어요.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바로 아버지 사드. 우선 사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 당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 진술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탐문 수사와 위치 추적을 하니 그날 그 시각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이곳에 없었는데? 왜 거짓말했지? 이곳에 없었는데?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사드는 11시 15분경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중에 일부 알리바이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 어디 있었냐니까? 이래서 용의선상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이 사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게 아닌 숙박업소 앞에서 사드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진 커스티를 찾으면서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막 토를 하고, 아무래도 그 알코올 중독에 좀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법 있잖아요. 매춘이라든지 술 진탕 먹고
막 그런 걸 한 거지. 그러다 보니 이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이 알리바이 얘기하세요. 아, 사실 그날 돈 주고 매춘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입 닫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그렇게 며칠 더 흘러 드디어 사라진 커스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약, 대마초 밭에서 아기처럼 웅크린 자세로 발견됐는데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경찰은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좀 뭔가를 숨기기 위해 찾는 은밀한 그런 장소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즉, 이 범인, 강아지를 묶어둔 뒤에 10대 소녀를 여기로 유인한 뒤에 죽였거나 죽인 뒤에 이곳으로 시신을 옮겼거나 부검 결과 커스티는 실종 신고가 이뤄진 그날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강한 둔기 외상이 발견됐어요. 커스티의 몸에는요,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친 흔적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즉, 단일 타격, 잠깐 방심할 때 저항할 틈도 없이 뒤에서 두개골이 골절될 만큼 강하게 내리쳤다라는 거죠. 당시 커스티의 머리는 이제 하나로 말머리, 포니테일 상태로 질끈 묶여져 있었고 신발도 신겨져 있었고요. 검은색 탱크탑을 입고 치마는 벗겨져서 몸 위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옷들은 거의 흙만 조금 묻어 있을 뿐 질질 끈 흔적이나 찢어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게 나옵니다. 앞서 사건 당일 커스티를 본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본 커스티의 옷과 이 시신에 입혀져 있는 옷이 다른 거예요. 검은색 탱크탑에 파란색 치마. 그런데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이 옷 아니었다고. 내가 본 옷은 예를 들어 핑크색의 청바지였다고. 뭐지? 그렇다면 커스티가 애비 산책을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 중간에 집에 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는 건가? 저는 동생이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못 느꼈다는데 범인이 속옷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옷을 바꿔 입혔나? 그렇다면 왜? 그럼 기존 옷은? 간간히 의심스러워서 이 검사도 했어요. 하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요, 시신 발견 현장 근처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타이어 자국이요, 예를 들어서 시신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좀 떨어져서 딱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범인이 여기까지 딱 차례 대놓고 여기에서 커스티의 시신을 내려 들고 이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에 커스티는 54kg이었어요.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범인이 혼자 시신을 들어서 옮겼을까요? 혹시 공범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거기다 당시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강가 쪽을 포함해서 쫙 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강가 쪽 근처에서 애비가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죠. 그러면 강가 쪽 근처에서 애비도 발견됐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쨌든 갔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신발, 애비의 신발 더러워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견 당시 신발은요, 흙 하나 없이, 모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요, 프로파일러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범인은
커스티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가까운 사람,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나? 그래서 막 도청까지 하고 다 했던 거예요. 우선 엄마 질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오빠 존. 존은 동생이 나가는 것도 몰랐다고 했죠. 존은요, 동생이 집에 왔을 때도 집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운전을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존이 운전할 줄 몰라도 공범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운전할 수 있는 놈이랑 같이 했을지 어떻게 알아? 경찰도 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스티의 남자친구 전화를 몇 번이나 존이 계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도 존이 집에 있었고, 이걸로 알리바이가 입증된 거예요. 일부에서는요, 이 아빠 사드와 존 같이 죽인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4시까지는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커스티가 중간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렸거나 했을 때 존과 싸움이 났고, 그러다가 실수로 존이 커스티를 죽인 거예요. 그 이후에 6시가 아닌 오후 4시 몇 분쯤에 아빠 사드가 집에 와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뭐 어떡해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드가 산책하다 변을 당한 척 만들려고 강아지 에비를 근처 나무에 묶어놓은 후에 자기 차로 커스티 시신을 유기한 거 아닐까. 실제 애완견 에비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3분, 커스티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기하고 속상하니까 바로 술 마시고 6시쯤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알리바이도 말 못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닌가? 그리고 같은 시각 존은 집에서 동생 걱정하는 척하고, 그럼 딱딱 맞죠? 하지만 뭐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고 이런 경찰의 추정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싸우고 하긴 했어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서로에게 사랑과 정이 없진 않다고. 그런데 모르죠. 가족 이외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크게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면 찰리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1999년도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커스티 사건의 범인 같다고. 왜냐면 이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그 애를 내가 죽였다고.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신고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소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커스티가 개를 강가 쪽에서 산책시키다가 납치됐다면 왜 신발은 깨끗했던 걸까요? 정말 그녀를 죽인 사람은 커스티와 친한 아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낯선 살인자의 짓인 걸까? 범인은 왜 그녀의 속옷을 벗겨서 따로 걸어놨던 걸까요? 그리고 왜 범인은 애완견 애비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던 걸까? 실제로 후에 아버지 사드는 병으로 죽었고 큰아들 존도 따로 떠나고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후에도 안타깝게 간 딸이 자꾸 생각이 나서 당시에 커스티의 유해가 화장돼서 항아리에 담겨져가지고 옆에 정원에 묻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옮기거나 하려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와, 알고 보니까 이 정원이 파헤쳐져가지고 유골 항아리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왜 가져간 건지, 커스티의 유골은 어디로 간 건지 아직도 모른대요. 이 사건은요,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커스티 벤틀리의 기묘한 실종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